이제 대선 선거일이 오늘 지나면은 꼭 6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에는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불안한 사전 투표를 없애라.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이 사전 투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서로 자기들의 입장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놓고 주장이 다릅니다. 이재명은 사전투표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사전투표로 내란을 극복한다.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사전투표와 경제 위기 극복, 내란 극복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도 선동질에 능한 자가 바로 이재명이니까 그냥 혐오스럽다라는 생각뿐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한 것은 야당 쪽에 사전 투표가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죠.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어제 TV 방송 토론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재명과 김문수의 토론에 들러리 격이죠. 이준석과 권영국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준석은 토론이 끝나고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단일화를 위해서 김문수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은 전혀 제안 받은 바 없다. 그러면서 토론의 주 공격 대상은 이재명을 향해서 거짓과 위선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준석이 한 그 주장은 지적은 또 100번 타당했지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준석이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에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국힘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매일 이 방송 저 방송 찾아다니면서 비난하고 욕을 했었지. 언제 이재명을 향해서 쓴소리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나왔을까요? 이제 선거판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이재명과 똑같이 구태라는 방식, 썩은 더러운 정치를 해오던 것을 오히려 토론장에서 토론의 현장에서는 이재명을 물고 늘어지고 비난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세상 많이 변했구나. 저는 동시에 나훈아의 고별 무대에서 야당의 지저분한 남 탓만 하는 그러한 저질스러운 모습을 한마디로 나훈아 씨가 정리를 했었죠. 니는 잘했니?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니는 잘했나? 아니, 이준석이는 정치판에 나이로는 어린 나이지요. 그러나 이준석이가 지금까지 정치 경력 14년 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한 번이라도 정치라는 걸 해보지 않았던 이준석이었는데 정치 거강꾼 노릇, 뒷골에 야합하는 정치 협잡꾼 노릇을 해왔지 정치를 해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정치 14년은 배신의 정치였습니다. 돈벌이 하려고 이권을 쫓아다니면서 기존에 썩고 노회한 정치꾼들처럼 눈치 보면서 술 대접 받고 여기에다가 성 대접까지 받는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젊은이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폐륜적인 행동을 보여오지 않았었습니까?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구태의 정치를 따라다니던 14년의 정치꾼이었는데 그러니 이준석이가 이제 자신을 세탁하려고 내건 것이 개혁이라는 얘기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죠. 꼭 이재명과 같은 그런 방식입니다.
부패하고 썩은 짓은 다 해놓고 자기 스스로가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뻔뻔하지요. 그렇다면 그 개혁은 남에게 권장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을 지적하고 윤석열 추종자들을 구태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옳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옳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그동안 정치판에서 보여왔던 더러운 모습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보여준 그 정치 폐륜적인 행동 14년이 구태 정치 아니었습니까? 이준석은 이 모든 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합니다. 용서받을 때까지 무릎을 꿇고 그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죄를 해도 자신의 더러운 그 행실이 국민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일인지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가증스럽기는 이재명의 뺨치고 넘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선거 유인물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글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마디로 가관이었었죠. 자필로 유권자에게 표몰이하는 것 참 가상하다. 이런 생각 속에 어찌 이준석의 필체가 아닌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읽어가면서도 기분이 아주 언짢고 찝찝했습니다. 저는 이준석이가 현충원 참배 때의 방명록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글씨체와 이번 선거 유인물의 유권자를 향한 유인물의 필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등학생보다도 서툴고 맞춤법도 틀렸던 이준석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방명록에 그 쓴 글자 자체에 대해서 학교를 공부를 제대로 했나, 이 방명록에 글씨를 놓고 얼마나 언론들이 비난을 퍼부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 글씨체는 아주 또렷하게 또박또박 쓴 글씨체였습니다. 끝맺음에 이 편지는 이준석 채로 작성했다라고 사조까지 달고 있습니다. 웃음이 나오더군요. 아니, 이준석 채라니 정말 낯 부끄럽고 가정을 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채라니 한석봉 수준이라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가당한 말이라고 거기다 써놓고 있습니까? 시작부터 사기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표 구걸하는 것, 이재명의 판박이었습니다. 노무현 파리를 하고 있죠.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나라에 커다란 공적을 세웠습니까? 김영삼 눈에 들어서 정체에 발을 들여놓고 전두환을 향해서 명패 던지고 솔직히 그때 얼마나 국민적 공분을 샀었습니까? 노무현이 마누라와 마누라 피리에 연루가 돼가지고 검찰에 불려나갔을 때에 마누라까지 검찰에 나가게 되니까 자살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감추어졌던 그 실체가 그냥 미결로 묻어져 버렸을 뿐이지 이걸 그 추종자들이 미화하고 포장해서 아까운 죽음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확한 내용은 먼 훗날이죠. 이인규 중수부장이 입을 열거나 덮어둔 사건을 그 수사 기록을 발렸을 때에 진실이 다 밝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정신, 말이 좋아 노무현 정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살로 끝을 맺던 그 부분이 지저분했던 그 행동이었었는데
이것을 자기 정치의 가치로 삼겠다. 대부분의 쓰레기들이 노무현 정치를 말하고 있는데 과연 노무현의 삶이 존경받을 만한 삶이었을까? 노무현이 정권을 내놓고 나갈 때는 지지율이 얼마였습니까? 4%까지 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노무현을 들먹이는 자들이 그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텐데 오히려 이준석이가 이런 점을 노리고 있으면서 노무현 우상화 작업에 자신을 끼워넣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쓰레기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준석 이자의 모습을 이재명의 20년 전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재명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더하면 더했지 나아지지 않고 있듯이 이준석 역시 앞으로 20년 동안 정치 밥을 계속 먹는다고 한다면 이재명을 능가할 정도의 가정을 떨 그런 위선자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인성은 본성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준석은 이미 자신의 썩은 부분, 구린 부분, 가증 떠는 부분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준 자입니다. 어떻게 대통령 자리가 개나 소나 누구나 다 넘보는 자리입니까? 차라리 훈련이라도 잘 받은 개라면은 그 개가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개들은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하죠.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주인에게 다 바치지 않습니까? 순천의 상징인 오수견, 오수에게 개만도 못한 자들이 대선판에 나서서 이들이 정말 사람의 탈을 쓴 인두겁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사람을 보고 짐승인지 사람인지 가려서 선택을 해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